안녕하세요. 요양맨의 미국 주식 브리핑입니다. 오늘 새벽 미국에서 대형 소식이 또 하나 전해졌습니다. 미국 법원이 트럼프의 상호 관세가 불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즉각적인 효력 정지, 그것도 영원히 정지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매우 혼란스러운데요. 지금까지 외국과 협상했던 상호 관세는 그럼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이번 판결이 최종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트럼프는 관세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어떤 대응책을 갖고 있는지 등등 궁금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관세 정책은 단순한 독립적인 정책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재정 적자를 줄이고 부채를 탕감하면서 감세까지 하겠다는 포괄적인 트럼프노믹스의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단추였는데요. 향후 트럼프노믹스의 이런 골격이 허물어지는지, 트럼프노믹스를 계속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시나리오들이 있는지, 이런 점들이 너무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런 점들을 하나씩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미국 법원의 트럼프 상호 관세 영구 정지 판결에 대해서 그 팩트를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하탄에 위치한 국제무역법원의 3인 판사단은 트럼프가 4월 2일 해방의 날이라고 불렀죠. 리버레이션 데이라고 명명하며 부과했던 상호 관세 정책이 대통령의 법적 권한을 초과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정지된 관세는 대부분의 교역국에 부과된 10% 보편 관세, 그리고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30% 관세, 그리고 펜타닐 유입을 명목으로 캐나다와 멕시코에 부과했었죠. 25% 관세를 포함한다라고 발표하였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관세들이 국제비상경제관한법 IEPA라고 하죠. 여기서 규정한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에 대응하는 조치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판결이 영구 정지 명령이라는 것인데요. 이는 임시 정지가 아닌 영구적인 효력 정지를 의미하고 또한 즉각적인 효력을 갖는다라는 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에게 10일 내에 이 판결을 이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발효하도록 요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관세가 또 정지되는 것은 아닌데요. 무역확장법 제232조의 근거에서 부과됐던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25% 관세, 그리고 자동차 관련 관세는 이번 판결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법원이 이런 판결을 하게 된 법적인 근거와 판결 논리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부과의 근거로 제시했던 국제비상경제관한법이 무제한적인 관세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지 않았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IEPA가 대통령에게 무제한적인 권한을 부여한다고 해석하지 않으며 그에 따라 이미 부과된 이 문제의 상호 관세들을 무효화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미국 헌법이 대외 통상 규제 권한, 그러니까 관세에 대한 권한을 미국 의회에 부여했으며 이는 국가 경제를 보호하기 위한 대통령의 비상 권한으로도 대체될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무역 관세에 대한 권한은 의회에 있지 대통령에게 있지 않다라는 점이죠. 이는 미국 헌법 제1조 제8절 제3항의 통상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유일하게 의회만이 외국과의 통상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라는 헌법적 원칙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트럼프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해서 지금까지 상호관세를 발효했었는데요. 이는 헌법에 위배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법원의 판단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몹시 혼란스러운데요. 현재 진행 중인 무역 협상들이 많죠. 그리고 합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현재 이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판결은 트럼프가 추진해온 다양한 양자 무역 협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영국과 5월 8일 체결한 무역협정, 이거는 체결을 했었죠. 그리고 EU와 협상 과정에서 6월 1일부터는 5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했다가 EU 집행위원장과 협의를 통해서 7월 9일까지 유예를 하겠다라고 합의했던 것, 그리고 가장 큰 거죠. 중국과의 무역 분쟁에서 대중 관세를 145%까지 올렸다가
것입니다. 결국 협상을 통해서 30%를 인하하고 앞으로도 완전한 관세 협상을 위해 계속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는 것. 이런 모든 기존의 협상이 이번 법원 판결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매우 높아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번 법원 판결이 기존에 체결됐던 무역 협정들에 미치는 영향은 대단히 복잡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무역 촉진 권한이 21년에 만료된 상황에서 트럼프가 체결했던 대부분의 무역 협정은 의회의 사전 승인이 없이 이루어졌죠. 트럼프가 IEPA를 근거로 진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는 이런 무역 촉진 권한이 없이 트럼프가 체결한 관세를 추가 협정함에 있어 앞으로 매우 부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트럼프가 저질러 놓은 이 많은 무역 협정에 대해서 의회가 추가적으로 합의를 해줄 것이 부정적이다라는 그런 의미겠죠. 또한 232조에 근거한 철강 25%, 알루미늄 25% 관세는 이번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인데요. 그 이유는 이런 부분별 관세는 법적 근거를 갖고 있어서 IEEPA 관련된 이번 판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자면 이번 판결은 상호 관세만 영향을 주게 되는 것이죠. 그럼 앞으로 어떤 사법 절차가 남아있고 향후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이번 판결은 미국 국제무역법원에서 내려진 것으로 1심 판결입니다. 당연히 최종 단계가 아니죠. 트럼프 행정부는 즉시 연방순회법원에 항소를 제기했고요. 이후 대법원까지 갈 수 있는 긴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연방순회법원은 1심 판결을 내렸던 국제무역법원의 금지 명령을 신속하게 정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데 만약 연방순회법원이 긴급 정지를 승인한다면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관세 부과를 계속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긴급 정지는 1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만약 10일 내에 연방순회법원의 긴급 정지가 승인되지 않는다면 트럼프 관세 정책은 지금까지 협의되었던 모든 관세 정책을 말하는 것이죠. 전면적으로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관련 법적 분쟁이 이번 한 건만이 아니라 현재 7건이 별도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13개 주정부와 다양한 중소기업 단체들이 그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서 앞으로 그 복잡성이 더해질 수도 있다라는 전망입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런 복잡한 상황에 대해서 트럼프의 행정부는 어떻게 대응을 하게 될지 그 전략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적으로 반박 성명을 발표했죠. 선출되지 않은 판사들이 국가 비상사태에 어떻게 적절히 대응할지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며 미국의 무역 적자가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어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대응 측면으로 보면 우선 말씀드렸던 연방순회법원에 긴급 정지를 신청하였고요.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관세를 계속 부과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고 합니다. 또한 IEPA의 해석을 둘러싼 법적 논쟁에서 대통령의 비상 권한이 무역 통상 규제 영역까지 확장될 수 있다라는 주장을 계속 펼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1심에서 트럼프의 관세가 불법이다라는 근거가 IEPA를 근거로 대통령이 무제한적인 관세 정책을 펼쳤는데 그것은 불법이다라는 것이 논리였었죠. 이 논리가 틀렸다. 대통령은 비상 권한을 통해서 무역 통상 규제까지 확장할 수 있다. 라는 논리를 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적으로는 IEPA에 대안이 될 수 있는 무역법 301조를 고려 중인데요. 만약에 위에서 설명한 이런 주장이 먹혀들지 않을 경우에 다른 법적 대안으로 무역법 301조를 고려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미국 무역 대표부가 불공정 무역 관행에 관여하는 국가들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거나 무역 협정을 탈퇴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검토하겠다라는 말이고요. 또 다른 옵션이 있는데 관세법 122조로 이는 무역 적자에 대응하여 15% 이하의 관세를 120일간 임시적으로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 부여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것이죠.
비록 제한적이긴 하지만 트럼프는 임시적으로 이 권한을 사용할 수 있고요. 또 다른 방안이 있는데 국가 안보와 관련된 232조를 활용하거나 차별적 관세 권한인 제338조를 활용해서 관세 부과를 이어가겠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놓고 보면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다른 법적인 권한을 활용해서 관세 부과는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 전략입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전개가 될지 향후 전망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은 증시의 반응은 호재로 받아들이는 듯합니다. 현재 당전 시장에서 지수들이 모두 상승을 하고 있지요. 하지만 조심할 점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에 관세를 협상하는 상대국들이 지금 현재 상황을 맞이해서 앞으로 미국 쪽에서 어떻게 변화될지 상황이 눈치 보는 게임이 심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EU도 마찬가지고 일본과 심지어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런 미국에서의 법적 분쟁이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당장 덜컥 관세 협상에 대한 사인을 할 리가 없다라는 이야기고요. 일단은 좀 지켜보자라는 분위기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관세 협상이 점차 합의가 되는 국면으로 흘러갔었는데 다시 불확실성의 국면으로 전개가 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이런 불확실성이 증시에 꼭 좋다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것이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어떤 시기든 관세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관세를 통한 재정 적자의 해소, 그리고 감세 정책 추진 등 모든 전반적인 트럼프노믹스의 가장 기본이 관세이기 때문에 그 기초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트럼프노믹스의 전반적인 흐름도 불확실성이 가중될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가장 안 좋게 생각하는 것은 불확실성이라는 단어인데요. 혹시나 이번 미국 법원의 판결이 불확실성에 대한 우려를 시장에서 다시 불러일으키지 않을까 조금 걱정이 되고 있는데 향후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조심스럽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약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고요.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